네, 화요일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이야기부터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디데이 9일 남은 건가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먼저 이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일제히 등 돌렸더라고요. SK 하이닉스랑은 좀 다른 모습이긴 했는데 어제 그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당장의 위험은 좀 회피하겠다라는 심리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면 하이닉스는 계속 매수를 하는데 양매수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어제부터 매도를 했고 기관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보면 이제 그 이유를 금요일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HBM3 8단 관련돼서. 네, 루머였죠. 예, 루머였는데 기사화가 어제 됐는데 예. 삼성전자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예, 당연히 계속 아무 말 노코멘트 합니다, 계속.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건가요,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그 퀄 테스트를 누가 하냐면 TSMC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리를 부린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HBM 관련돼서 뭐 거절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앞에 GPU도 만들고 뒤에 패키징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HBM을 막상 조립하는 거는 사실은 TSMC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만들어도 설계를 해도 그리고 TSMC가 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와는 이제 관계가 계속 좋은 상태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제 이 벽을 뚫고 가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각에서는 뭐 AMD랑 인텔에 납품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시장 포지션이 10%도 안 됩니다. 예, 끼케 한 10% 정도 되는 그럼 포지션이기 무조건 때문에 엔비디아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를 못 잡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HBM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당분간은 이게 뭐 2주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는데 결국에는 통과될 거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삼성전자 약세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하이닉스 쪽으로 약간 좀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럼 관련해서 그럼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주나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은 조정이 나오겠죠. 미리 조정은 다 나왔습니다. 금요일부터 이미 좀 많이 빠졌고요. 근데 결국엔 근데 나중에 이게 삼성전자가 된다라고 하면 더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은 있는데 당분간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건 SK 하이닉스랑 장비건 간에 이쪽도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사실은 또 주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눈치 보기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0%를 엔비디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볼 텐데 근데 문제는 저번 실적 발표 때 너무 좋아서 이번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눈높이를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이고요. 만약에 못 채워주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안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와 삼성은 사실상의 악연인데 엔비디아 잡으려면 뭐 악연 끊어내야죠. 그럼 한미반도체 쪽으로도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 기대감 품어봐도 되나요? 그거는 뭐 삼성전자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 일단 배제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마이크론 쪽에서 아마 추가 물량이 더 나올 거고요. 삼성, SK 하이닉스 쪽 더 나오기 때문에 두 개 회사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근데 이제 삼성까지 만약에 뭐 오더를 준다라고 하면 한미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예, 그래서 삼성을 빼더라도 사실 지금 주가는 여기서 쉬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은 좀 쉴 수 있음은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네요. 어제 반도체 쉴 때 AI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 강했고 최근 애플발 이슈도 더해지면서 한 4월 중순부터 관련주들이 강하게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AI 소프트웨어 지금 담아볼까요? 일단 뭐 AI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으시죠.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가 좀 전체적으로 좀 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다음이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량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인 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뭐 지난밤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GPT-4o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AI를 또 공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음성으로 이제 AI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뭐 관련된 AI 관련된 이제 제미니아와 관련된 새로운 이제 기능을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AI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과연 이제 생성형 AI를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가장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건 이제 생성형 AI인데 생성형 AI를 하는 회사는 뭐 네이버, 뭐 상장 회사는 네이버나 아니면 LG,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런 이제 생성형 AI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제 AI가 확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이제 시세를 어느 정도 이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중에서 이제 자체적인 기술력을 AI 관련된 이제 이런 기술력을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찍혀야 되는데 실적은 아직 멀었고 그렇다 그렇죠. 보니 기술력이 있는 종목들은 괜찮으나 그마저도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리다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지금 탑픽을 받아볼 건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하시진 않겠네요. 그냥 반도체 쪽으로요. 네, 그렇죠. 반도체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 AI가 인프라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이제 투자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최근 들어 이제 HBM3 뭐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얘기들은 많지만 일단 뭐 두 회사가 지금 시장을 거의 뭐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밸류 체인에 있는 HBM 쪽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전방 산업인 IT 산업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이제 2달 연속 지금 50을 넘어서면서 일단 중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IT에 대한 그런 생산 수요가 이제 증가한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일단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어차피 전공정 관련된 그런 기업체 중심으로 뭐 계속 이제 반도체가 생산량이 증가하면 뭐 그런 기업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식 관련돼서 지금 뭐 미세화 공정이나 아니면 뭐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제 플라즈마 공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탑픽 나왔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이 대표님은 어떤 종목 바라보실까요? 앞서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말씀 주신 만큼 예. 그 안에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뭐 관련해서 장비주 좀 보실 필요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엔비디아가 오르고 내리고 이걸 떠나서 사실은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을 겁니다. 가이던스를 채울지 못 채울지의 여부지 네.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텐데 그러면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빠지든 올라가든 이 시기에는 좀 담아야 된다. 근데 어떤 종목을 보느냐가 중요할 텐데 한미는 너무 재미없다. 만약에 재미없을 수 있죠. 계속 옆으로. 그렇죠. 항상 원래 한미가 6만 원에도 계속 기다가 한 방에 올라갔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좀 작은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저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웨이퍼라든지 패키징 테스트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국산화한 기업인데 네. 이게 이제 오버레이라는 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데 이게 아주 매끈하게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계속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접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휨 현상도 막아주는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계속 계측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측 장비를 이제 미국 기업이 만들고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처음 한 회사고요. 작년에 삼성전자와 한 80억 정도 규모의 이제 두 건의 그 합쳐서 80억 정도 납품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조정을
건전하게 아주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걸로 보이는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여서 앞으로 좀 향후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지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사봐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튈 때 좀 크게 튀는 종목인가요? 일단 그렇게 크게 뛰진 않는데 그래도 예, 꾸준히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35,000원까지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네. 예,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 계측 장비 관련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35,000원 목표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게요. 이 대표님과 전선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 좋다 하는 거 이제 알겠는데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이제는 보유자들도 겁나는 자리가 아닌가. 즐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한데 일단은 추세를 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세가 몰리는 걸로 보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거래대금 삼성전자를 넘어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도 뭐 한 160만 주 샀고 어제 보면 특이한 거는 연기금이 한 100만 주 이상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대한전선은 근데 지금 그 해적 케이블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 27년도 완공인데 공장이 지금 24년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저는 좀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꾸준히 사는 게 아니라 요즘에 기사 보셨겠지만 외국인 기관도 단기 트레이딩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게 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은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이번 주 내로 한번 매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좀 말씀드리면 가온전선은 LS 자회사여서 올라온 건데 좀 많이 올라왔다. 좀 쉴 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원전선은 사시면 안 된다. 예,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도 얼른 파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자체가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그나마 전선주에서 그럼 뭐 사냐 좋다는데 LS 사시면 됩니다, LS. LS가 지금 제일 쌉니다. LS 어제 신고가 갔었고 어제도 급등 나왔다가 네. 좀 윗골이 길게 달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고요. 그 올해 지금 PER 예상 실적으로 보더라도 10배를 간신히 넘었는데 이게 지주사 할인 뭐 감안하더라도 한 15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다른 종목들이 거의 뭐 30배 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LS가 오히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더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전선이나 가온전선이나 이런 거 하셔야죠. 가온전선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예. 비싸진 않은데 문제는 같은 전선이어도 LS랑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적 케이블이라는 고난도 케이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고압 전력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지만 사실은 나머지 대원이나 가온은 저전압에 쓰는 한마디로 일반 전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쪽은 당연히 밸류가 떨어져야 되죠. 예. 가격 자체가 싸고 마진율도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은 그쪽으로 가시더라도 사실은 조금 이제는 좀 제가 볼 때는 조정에 좀 대비해야 될 때다. 차익 실현을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탑픽으로는 LS 아직도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대한전선 그리고 가온전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임 대표님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엔터주가 급락했잖아요.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엔터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가 매수는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가요? 일단 조금 보셨다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터사들이 이제 실적들이 계속 좀 발표되고 있는데 전일 이제 JYP가 예상보다 좀 크게 실적 이제 하회를 하면서 지금 뭐 주가가 큰 폭으로 어저께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와이스의 일본 공연 수익이 작년 잡혀있던 게 이제 1분기에 이제 개상이 되면서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기관들이 계속 순매수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어저께 이제 기관의 매도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상반기에는 아마 엔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사마다 지금 뭐
뭐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이 일단 상반기에 조금 주춤거리고 하반기에 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예.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조금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 레이블 관련된 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것도 아마 2분기까지는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뭐 우려감들이 큰 상황이니까 이런 게 좀 희석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아니다. 빠르다. 좀 빠르다. 네. 지켜보자 말씀 주셨고 그럼 엔터주 내에서 탑픽도 골라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 네. 바라보면서요. 하게 되면 디어유 관심 있게 좀 디어유. 보시면. 네, 뭐 일단 뭐 팬덤 이제 메신저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국내 이제 아티스트들이 이제 해외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팬들과의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계속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76%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발생할 만큼 해외 팬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뭐 작년에 비해서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기에 평균 한 230만 명 정도가 이제 구독자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뭐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일본 쪽으로도 지금 뭐 확장을 하고 있어서 일본 내에 뭐 일본 이제 가수나 아티스트들의 그 이제 디어유에 입점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엔터 4사는 아니고 디어유 쪽으로 네. 바라보자 말씀 탑픽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